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 흑색조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아에서도 굉장히 드문 질환 중에 속하는데요. 흔히 이 손톱에 검은 줄이 일자로 쭉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톱을 보면 일자로 이렇게 약간 갈색에서 검은 색깔을 띠는 이런 라인이 손톱의 기시부 뿌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손톱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환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선이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에 약간 거무스름한 갈색의 선이 일자로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흑색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멜라노니키아 스티리아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톱에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선이 생기고, 이 원인은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멜라닌이라는 것의 멜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검다 이런 뜻이고요. 오니키아, 이것은 손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손톱을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것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이런 흑색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여드름 치료제인 미노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 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제를 투약 중인 환자에서 이러한 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성으로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가 손톱을 자꾸 문다든가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인 편평태선이나 건선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결핍 중에서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에 의해서 이런 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내분비 장애 질환으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말단 비대증, 쿠싱 증후군, 에디슨병 등에서 동반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 중에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즉 HIV나 그리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그리고 전신성 경화증 환자, 그리고 폴피린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검은 선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악성 흑색종이 이렇게 손톱에 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악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부암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암이 생길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손톱에 있는 선이 악성 흑색종일 요인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면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흑색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악성 흑색종과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악성 흑색종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악성 흑색종에서 나타나는 이런 선을 보면 굉장히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좀 넓고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손톱 자체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색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선처럼 쫙 되어 있었는데, 이 악성 흑색종에서는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A를 보면은 영어로 AG, 연령대인데요. 50대에서 70대의 환자에게서 악성 흑색종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50에서 70대에 이런 것이 생겼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생겼다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흑인이나 아시아인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서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 거의 20%까지도 흑색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밴드인데요. 이 밴드의 특징이 갈색에서 검은색 정도의 색이 폭으로 약 3mm 이상이면서 불규칙한 경계를 가진 경우, 그러니까 그 선이 넓게 나타난다면은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는 체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줄무늬의 크기나 폭, 색상, 형태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는 디지츠, 손가락을 얘기하죠.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서 이 흑색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E는 익스텐션,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퍼지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그런 흑색 선이 있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흑색종의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불규칙한 색상, 굉장히 갈색선도 보이고 검은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이렇게 색상이 불규칙한 색상을 가지면서 경계선이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두께가 이제 3mm 이상 넓게 나타나는 경우에 악성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성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로 갈색을 많이 띠고 규칙적이고 평행한 얇은 줄무늬를 띠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손톱판에 3분의 2 이상을 침범하거나 회색에서 검은색 정도의 색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리고 손톱의 변형을 동반되는 경우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성이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흑색조는 손가락에 이게 길게 가는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하나만 있으면서 얇고 갈색을 많이 띠는 그런 선명한 줄무늬라면 크게 검사 안 하고 지켜보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이 희귀한 질환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